안녕하십니까. 전국의 군무원 수험생 여러분. 자, 오늘은 2021년도 군무원 행정법 기출문제 풀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험 문제는 총론 문제가 주로 많이 나왔고, 강론 문제는 한두 문제 특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특징이 뭐냐면 행정기본법이 출제됐고요. 그 다음에 조문과 관련된 문제가 다수 출제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모두 다 우리 기적을 위한 과외천국에서 제가 저술한 책에서 100% 적중했다는 것을 제가 확신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쉬웠는데 일반 수험생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종전에 노량진에서 강의했던 그런 스타일로 시험이 출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좀 더 수준 높고, 그 다음에 판례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그대로 따왔는데 지금은 판례를 좀 조작을 해가지고 문제를 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밖에 이론 문제, 원리 문제도 좀 출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이번 기출문제 풀이를 보시고 차후에, 물론 이번에 시험 잘 보신 분들은 합격에 영광을 안고 군무원 생활을 영위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2022년도 군무원 시험을 대비하는 어떤 요령이랄까, 시험 문제 푸는 요령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제가 항상 누누이 강조했었죠. 사인의 공법행위죠. 사인의 공법행위에서 대표적인 게 뭡니까? 뭐 선거도 있겠지만 수리가 있다고 그랬죠. 수리에서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가 있습니다. 자,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이번에 행정기본법에 규정되어 있고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는 행정절차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인허가 의제 건축 신고죠. 자, 1번은 인허가 의제 건축 신고가 답입니다. 인허가 의제 건축 신고. 이것은 수리를 요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 의제라는 것은 간주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된 인허가가 있고, 그 다음에 작은 거 있죠, 종된 인허가가 있는데, 이럴 때는 이 인허가의 의제, 이때는 어떤 절차를 생략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은 좀 봐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밖에 조그만 어떤 인허가 의제 그 사건에 대해, 그 뭡니까, 사항에 대해서도 내용을 좀 봐줘야 된다. 그래서 수리를 요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1번의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없었죠? 아주 쉬운 문제였고, 인허가 의제 건축 신고 말고 또 뭐가 있냐면은 골프 회원권에 관한 우리 신고가 있었죠. 이 경우도 수리를 요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 뭡니까? 평등 문제였죠. 자,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1번, 2번, 3번은 보통 어떤 문제가 나옵니까? 무슨 원칙이 나오는데, 뭐 자기 구속의 원칙이라든가 신뢰보 원칙이라든가, 그 다음에 평등 원칙, 이런 게 시험에 출제되는데, 자, 우리가 헌법 제11조에서 평등이란 건 뭡니까? 절대적 평등, 그죠? 그 다음에 상대적 평등 다 포함합니다. 상대적 평등. 자, 이런 말이 답이 되겠습니다. 답 2번이 틀렸죠. 자, 평등의 원칙은 동일한 것 사이에서 평등이므로 상이한 것 틀렸죠. 상이한 것도 평등입니다. 그래서 상대적 평등이라고 그래요. 상이한 거 알았죠? 요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 평등과 상대적 평등 모두 다 우리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입니다. 행정소송제도. 자, 행정소송제도의 의미가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이제 피고 나올 때가 됐었죠. 3번은 저 피고 적격입니다. 이 피고 적격에서 합의제 행정기관이 있습니다. 이때는 합의제 행정기관이 피고가 됩니다. 즉 합의제 행정기관이 장이 아닙니다. 물론 장이 되는 경우 하나 있었죠. 노동위원회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을 때 이때 노동위원회 장이 이제 피고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알아두시고. 아주 쉬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은 제3자가, 만약에 제3자가 등장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인데요. 제3자가 만약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어떤 불이익을 받았을 때 이 사람도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은 원고 적격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불이익을 받았을 때 원고 적격 인정된다, 이런 판례입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는데, 최근에 제3자에 대한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지난번에 뭐가 나왔습니까? 제3자 소송 참가가 출제됐었죠. 그리고 지난번에 지방직에서 뭐가 나왔냐면
제3자뿐만 아니라 이 관련자가 이 기본권, 헌법상 기본권에 직접 관련이 있을 때는 원고 적격이 있다. 이런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3자가 들어가는 문제는 주목을 해야 된다. 제가 누누이 강조드렸죠.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시면은 한 6개월 정도 저 공부하시면 만점을 무조건 맞습니다. 어렵게 나가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제3자가 들어갔다. 이 사람도 원고 적격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데 거기 보시면 세 번째 줄 이렇게 되어 있죠.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 이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이 시험 볼 때 말이죠. 출제하신 분들이 컴마를 많이 써요. 요약을 한 겁니다. 요약.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쉽죠? 자, 4번까지 아주 수월했죠. 그 다음에 5번입니다. 행정법의 효력이죠. 이건 뭐 너무너무 중요한데, 진정소급과, 그죠? 소급표, 그 다음에 부진정소급이죠. 제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기적의뢰한 과외 천국에서도 제가 시험에 나온다고 강조를 드렸었어요. 바로 이거죠. 부진정소급은 뭐죠? 완성이 안 된 거죠. 완성이 안 된 거고, 이거는 소급할 수 있죠. 자, 4번 틀렸죠? 자, 행정법 문제 볼 때는요, 주로 1, 2, 3번 나왔다 그러면 좀 긴 거를 한번 유심히 보세요. 긴 거 아니면 너무 짧은 걸 보시면은 그게 답이 좀 있습니다. 자, 4번 틀렸습니다. 다 줄구세요. 계속 중인 사실 요거죠. 계속 중인 사실은 부진정 소급표니까 요것은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나왔습니까? 법률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 틀렸죠? 틀렸습니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 너무 수월하죠? 자, 6번째입니다. 행정절차법이 나와 있습니다. 자, 3번이 답이 되겠죠. 행정절차법에서 이 청문인데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도 조사할 수 있죠. 자, 청문 제가 이번에 이 사람 아무리 청문 나올 것 같아요. 조문이 나온 겁니다. 조문. 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 뭐 과외 천국에서도 제가 뭐 책을 여기서 이제 출판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행정절차법에 청문이 나올 때가 됐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것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도 직권으로 조사할 수가 있습니다. 직권 조사 사항이라는 얘기죠. 너무 쉬웠죠? 그 다음에 7번째입니다. 7번째는 바로 이제 행정지도인데 이 문제도 너무 중요하죠. 자, 위법 건물. 건물이 위법 건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단전 조치했다. 자, 건물이 위법합니다. 여기에다가 단전 조치했다. 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없겠죠. 없습니다. 만약에 적법 건물이었다 그러면 어때요? 적법 건물이었으면은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었겠죠. 그러나 위법한 건물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겁니다. 너무 쉬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째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죠.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옳지 않은 거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 조문 그대로입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필요한 최소한 개인정보의 이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이유로 그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알았죠? 거부할 수 없다. 조문을 살짝 바꿨습니다. 제가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정보공개법 조문 그대로 출제된다고 그랬습니다. 알아두시고 여기서 조심할 게 바로 이제 3번이었습니다. 3번 상호주의죠. 상호주의는 정보공개법에서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개인정보보호법은 적용됩니다. 그래서 틀린 겁니다. 자, 너무 쉬웠습니다. 9번째입니다. 행정소송법상 당사자 소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죠. 당사자 소송에서도 직권으로 조사를 증거조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 정도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건 무슨 뜻이냐면요. 불고불리 원칙이 물론 있지만 증거조사라든가 이런 건 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행정심판도 마찬가지죠. 행정심판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행정소송에 제기할 수 있죠. 뭡니까? 이거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군번 행정법 기출문제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너무 쉬웠죠. 근데 우리 수험생분들은 어려웠다고 합니다. 자, 10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군번 시험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다른 시험도 마찬가지지만 국어 국문학적으로 말장난을 많이 한다고 그랬죠. 여기 보면 상당히 말장난도 많습니다. 10번 보겠습니다. 허가가 나왔습니다. 이 허가의 성격이 나왔는데 허가는 여기 보면은 사적자치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함으로써 이게 틀렸어요.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허가가. 이건 약간 국어 국문학 시험이었고 국어만 잘하면 그냥 맞힐 수 있었던 겁니다. 1번이 답입니다.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은 제가 행정기본법이죠. 이번에 발효된 그 법이 행정기본법인데 다 맞았습니다. 거기 보면 기업보험 행정은 공공에 기여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그 다음에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지 아니하며 국민의 권리를 침해받으면 안 된다. 근데 4번, 3번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된다. 차별금지죠. 그 다음에 처분이 재량 있는 경우 부과부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행정기본법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가 이제 기속행위죠. 기속행위도 법률에 규정이 있으면 어때요? 바로 이제 부과를 붙일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생겼다는 거죠.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너무 쉬웠죠? 행정소송법상 원고적격 안 나오면 이거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죠. 답이 2번이 되겠죠. 2번은 뭡니까? 거기 보시면은 수인의 한도를 넘어서 재산권을 침해받았고 환경상 이익을 침해받았다. 원고적격 있겠죠? 자, 수인을 넘었다. 수인의 한도를 넘고 환경을 침해했다. 자, 환경 침해 원고적격 있는 겁니다. 알았죠? 자, 너무 쉬웠습니다. 자, 13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13번째 문제는 공법상 결과제거 청구권인데 이거는 결과제거 청구권이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습니다. 자, 결과제거 청구권입니다. 이게 이제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법리인데요. 고의과실 요구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인과관계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인과관계도 필요 없다. 고의과실도 요구하지 않는데 뭐 인과관계 필요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답이 1번이 그냥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알았죠? 여러분 중에서 좀 2번으로 답하신 분이 좀 있을 거예요. 2번은 제 책이 여기 다 제 책에서 나온 겁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관리작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좀 뭐냐면 이 관리작용은 뭐냐면 비권력적. 물론 관리작용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이것은 바로 이제 비권력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권력적도 되고 너무 쉬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행정심판 재결인데 행정심판 재결. 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너무 짧은 거 있죠. 이상하리만큼 짧은 것을 유심히 보라고 그래서 답이 4번이죠. 행정심판 재결은 강행규정이다. 자, 재결기간은 강행규정이 아닙니다. 그죠? 이것은 임의규정이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기간을 예시적으로 지금 하고 있지만 몇 월 며칠까지 뭐 하라 이렇게 예시적으로 하고 있지. 만약에 이제 불합리하게 불가피하게 문제가 발생하면 재결을 좀 늦출 수도 있다. 이런 규정이 또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임의규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15번은 무슨 사건입니까? 이게 유승준 사건이죠. 이중 국적했다가 한국 국적 포기하고 미국 갔는데 들어오지 말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입국 금지 결정은 항고 소송이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아니죠. 입국 금지 결정했을 거 못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항고 소송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제 이번에 기적훈련 가해 청구 거기 최근 판례 그대로 나온 겁니다. 자, 15번까지 아주 무난하게 풀었죠. 이 행정법은 최근에 최신의 어떤 사례도 많이 출제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남들은 어렵게 풀지만은 저와 함께 공부하면 아주 수월하게 쉽게 풀 수가 있고 곧바로 합격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말 공부가 안 된 분들도 80점 이상 좀만 공부하면 90점 그리고 만점까지 곧바로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점이 특징이고 합격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자, 16번 보겠습니다. 계획재량 나왔죠. 행정계획이 나올 수가 있다고 그랬죠. 계획재량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형량을 하지 않았을 때 여기 해당하는 게 뭐냐 이렇게 돼 있는데 답은 간단하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정의도 해놨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라고 했죠. 자, 이익 형량을 하지 않고 흠이 있었다, 누락이 있었다는 얘기죠. 이것은 안 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키워드를 빨리 찾아내야 됩니다. 키워드. 자, 키워드를 누가 많이 찾아내는가 이게 관건이라고 그랬죠. 너무 쉬웠죠. 자, 어떤 이익 형량할 것을 누락했다. 이것은 형량 흠결이라고 했죠.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형량이라는 것도 있어요. 객관적이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6번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제가 이번에 좀 깨림지겠다는 것이 바로 행정조사 기본법이잖아요. 나올 것 같다고 그랬잖아요. 행정 기본법도 있지만 행정조사 기본법도 있어요. 나올 것 같았어요. 자, 답이 3번이죠. 국어시험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행정조사는 법령의 위반에 대한
처벌에 중점을 두면 말도 안 되죠. 행정조사는 처벌에 중점을 두지 않습니다. 알았죠? 어떤 법이든 형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법이든 처벌에 중점을 두는 건 틀렸습니다. 완전 국어 국문학 시험이었습니다. 역대급 시험이었습니다. 역대급으로 가장 어려웠다 이렇게 평을 받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내년부터는 행정법이 모든 직렬에서 필수가 되기 때문에 바로 영어 시험이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나와요. 지문도 엄청나죠.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키워드를 빨리 찾아내는 분들은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기본서, 군문 기본서, 그 다음에 군문 핵심 정리를 비롯해서 어마어마한 그 문제집을 다 제가 저술했고 이 기저훈련 과외 전국에서도 아주 핵심 판례와 이런 문제를 지금 제가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대로 출제됐습니다. 한 문제도 벗어난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자신감을 더 가졌습니다. 자, 이거는 뭐 우리 수험생을 위해서 내가 봉사를 좀 해야겠구나. 그리고 올바른 길로 내가 전도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17번 행정조사 기본법 왠지 깨림지겠다고 그랬죠. 나올 때 됐다고 그랬죠. 자, 제가 시험 낸 건 아닙니다만 어쨌거나 출제가 됐습니다. 자, 너무 쉬웠죠. 자, 그 다음에 18번입니다. 18번도 뭐 너무 쉬웠습니다. 행정규칙. 자, 행정입법에서 법규명령하고 행정규칙 있죠.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죠.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이 있습니다. 행정규칙은 법적 효과가 없다고 그랬죠. 이걸 위반해도 단지 징계만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17번 했고 행정조사 기본법은 처벌 아니고 그 다음 18번은 뭡니까? 18번 바로 이거죠. 자, 행정규칙은 대내적 효력이 법적 효력이 없어요. 그죠? 여기서 답은 바로 3번이 되겠죠. 국립대학교 대학 입학 고사 주요 요강 요것은 뭐 사실관계만 있기 때문에 법적 효과가 없습니다. 요강이죠. 요렇게만 보겠습니다. 자, 19번입니다. 19번이 여러분들 좀 어려웠을 수가 있어요. 공토법입니다. 환매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거의 뭐 말장난에 불과했죠. 자,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불합리 방지 등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 볼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불합리를 방지한 것은 입법 목적에 맞겠죠. 그리고 제가 문제 풀 때 이 문제가 좀 어려울 수도 있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그런 문제일수록 의외로 쉽습니다. 자,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컴마가 들어간 걸 잘 봐라. 그리고 있다 없다 잘 봐라. 왜? 조작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판례 문제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조문 문제. 거기 보면은 1번 보면은 수용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된다. 그런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3번도 마찬가지죠. 환매권 발생 기간도 10년이다. 이런 말이 나와 있죠. 이런 거는 자, 다 10년, 10년 이렇게 나왔지만은 이런 거는 시험이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자, 2번은 틀렸죠. 그래서 사회 경제적 효용을 제고하고 콤마 하나 찍었죠. 콤마가 벌써 2개나 찍혔네요. 이런 문제 요령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긴 문제일수록 자, 문장이 엄청 긴다. 그럴 때는 이럴 때일수록 간단하게 우리가 접근해야 됩니다. 답이 2번이 되겠죠.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20번은 뭡니까? 국가배상법 2조하고 5조인데요. 준용규정을 물어봤어요. 국가배상법 5조 바로 영조물 하자죠. 영조물 설치 하자의 책임인데 여기에서도 준용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중배상 금지 이것은 바로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이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자, 단서에 나와 있죠. 이 경우 군문의 이중배상 금지 규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준용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조에 보면은 알았죠? 자, 그래서 법이 그대로 출제됐습니다. 준용된다. 알겠죠? 법률이 그대로 출제됐다는 것을 여러분들 숙지해야 됩니다. 자, 행정법도 저와 같이 공부하면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괜히 어렵게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21번 정보공개법이죠. 정보공개법인데 바로 4번이 되겠죠. 자, 여기도 물론 컴마 들어간 걸 잘 보셔야 돼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 문장이 쭉 나왔는데 컴마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왠지 문장이 좀 부드럽진 않아요. 국어시험 문제죠. 그럴 때는 그게 답일 확률이 없습니다. 잘 보세요. 공공기관은 쭉 해가지고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해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알릴 필요가 없으나 이게 틀렸죠.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20번에서는 정보공개법이죠. 정보공개법의 취지가 뭐냐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알려줘야죠. 틀렸습니다. 너무 쉬웠죠?
자, 22번입니다. 22번은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에서 역시 처분에 대한 개념이 나왔는데요. 요것도 뭐 제 책에 그대로 나왔습니다. 바로 3번이 되겠죠. 세무조사 결정, 항고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 어때요? 세무조사 결정했을 때는 항고소송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 태도입니다. 자, 세무조사를 했다. 아무래도 상대방한테 불이익처분이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잡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판례 문제 그대로입니다.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3번 부재소 합의를 했다. 자, 부재소 합의를 했다는 것은 이게 정당합니까? 자, 너하고 나하고 트러블이 생겼다. 소송 제기하지 말자 합의했다. 말도 안 되죠.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아주 쉽죠. 거기 보면은 뭐 석탄 산업 조문 판례 그대로입니다. 판례를 그대로 설명한 건데 자, 뒤만 바꾼 거죠. 근데 자, 우리가 판례를 공부할 때 판례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인 시각과 똑같죠.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이 생각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어렵게 접근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 내고서 24번에 딱 보니까 행정행위 부과 나왔죠. 이건 그냥 주는 문제였어요. 부과는 조기부철 법사죠. 자, 어렵게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22번은 세무조사 처분성이 있었고 23번은 바로 뭡니까? 부재소 협약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너하고 나하고 트러블 발생하는데 소송 제기하지 말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다음 24번입니다. 그냥 넘어가기 어려우니까 바로 이제 부관이 나왔죠. 조기부철법사죠. 조기부철법사. 자, 여기서 보시면은 부담이 있습니다. 부담은 협의를 하라고 그랬죠. 협의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협의도 가능한데 여기 뭐라고 나왔습니까? 협의할 수 없다고 그랬죠. 자, 협의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쉬운 문제였습니다. 25번 최근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하고 무효등 확인 소송이 마지막에서 우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국가직이라든가 지방직, 일반 행정직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번에 부변정사, 무예제자사였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5번은 뭐냐면 행정입법 부작위에 대해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제기할 수 있는가? 없습니다.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제기할 수 없어요.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 군번 시험의 특징은 뭐냐면 문장이 어마어마하게 길었습니다. 그리고 역대급으로 어려웠습니다. 물론 저는 제가 그동안 공부하는 방식으로 했으면 너무 쉬웠는데 종전에 노량진에서 공부하는 식으로 하면 점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부는 지금 새로운 패턴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종전에 나왔던 문제가 아니에요. 기출문제가 아닙니다. 자, 판례를 보더라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문제를 풀어봐야 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